두두두두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이 소리와 내 심장 박동이 막 맞아. 하나하나씩 색감을 잡아서 여러 가지 색상을 보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무릉도원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 저는 터프팅 아티스트이자 30년 장인과 함께 자체 제작 실을 염색하고 있는 조유진입니다. 터프팅이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저랑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지는 한 3년 정도? 중국에서부터 아이들을 가르쳤었어요. 중국 국제유치원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미술 하면서 아이들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미술을 막 가르치고 있는데 뭔가 아이들 너무 귀엽고 예쁜데 그래도 내 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갈증이 계속 있었어서 어떤 걸로 좀 내 거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 리빙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그 중에 이제 카페트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카페트 디자인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 카페트를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지? 하면서 인터넷으로 막 알아보다가 터프팅이라는 방식이 이제 그 카페트를 만드는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터프팅을 하는 그 과정을 딱 봤을 때 건으로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쏴서 올라가는 그 소리와 생동감과 그게 이 터프팅 소리가 두두두두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뭔가 이 소리와 내 심장 박동이 막 맞으면서 해야겠는데?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건을 계속 쏘는 거잖아요. 네네네. 체력적으로 힘들지는 않죠?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이 1.5kg 정도 되고 진짜 근데 저건 초급자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기본 건이 1.5kg 되고 이제 뭐 중급자용은 이제 모터가 조금 더 그건 한 2.5에서 3kg 정도 되는 건을 계속 이렇게 들면서 써야 되는데 무겁긴 하죠. 무겁긴 하는데 제가 원래 운동을 좀 좋아하고 웨이트도 저 자주 하고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저는 일단은 3시간씩 하면 이제 좀 써야겠다. 이렇게 이 작업을 좀 오래 하면 아무래도 이 천의 장력과 이 건의 힘이 이렇게 상충이 되면 제가 계속 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조금 이렇게 두두두두 하면서 손이 조금 이렇게 경직된다고 해야 되나요? 경직이 돼서 조금 이렇게 막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신기하기는 한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카페트를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내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사실 저런 작품은 6개월 막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밟는다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나는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팔 수 있는 카페트를 만드는 사람은 못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작품을 하게 되면 너무 도안도 그렇고 시간을 정말 오래 걸려서 하는 작가기도 해요. 이 작품은 일단 1호 로봉도 무릉도원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일단 제가 처음으로 한 대형작이에요. 그래서 애정이 많이 담긴 작품이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서 이쪽에는 뭐 컷파일, 이쪽에는 뭐 수직기, 이쪽에는 루프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방식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라데이션이 가장 포인트인 작품입니다. 저는 이게 좋았던 게 이거 전시를 그 인사동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할아버님들, 할머님들이 오셔서 예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작업을 하는 작업이에요. 네, 손으로 이렇게 한 올씩 한 땀 한 땀 이걸로 작업을 해서
약간 그 파도가 부서지는 느낌을 좀 내고 싶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저는 이 고민하는 작업이 너무 재밌고 사실 그래서 이게 딱 상상한 대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은 1호 로봉도 몽환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 일단은 원래 무릉도원이라는 작품을 하고 나서 시리즈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작을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름처럼 좀 몽환적인 느낌을 가져가고 싶었고 그 몽환적인 느낌에 좀 따뜻함을 넣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차가운 느낌보다는 따뜻한 느낌을 넣어서 색상을 이제 이쪽에는 좀 쿨톤으로 가져가고 이제 밑에랑 배경을 좀 이렇게 웜톤으로 가져가서 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춘몽이라는 작품이에요. 공간에 맞춰서 제작을 한 작품이고 이 작품은 한옥에서 전시를 했었었는데 그 한옥의 느낌이 너무 따뜻하고 이제 기와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뭔가 포인트 되는 작품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계절이 5월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5월에 한옥에 어울리는 작품을 만든 거예요. 저는 원래 이런 색감을 잘 안 쓰거든요. 이 빨간색에 이렇게 좀 전통적인 색깔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는데 그 공간에 맞춰서 색감을 사용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나르키소스의 연못이라는 작품이고 개인전 했을 때 처음으로 만든 러그예요. 바닥에 까는 작품은 제가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그 공간을 좀 구성하기 위해서 나르키소스 자체가 그 연못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거의 사랑에 빠지는 그래서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아름답다 라는 컨셉으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카루스라는 작품이고 이 작품은 일단 주제가 명화를 재해석하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인사동에서 전시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저는 그 이카루스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을 했었었는데 그 이카루스 자체에 그 담긴 내용이 뭐냐면 그 건축가 아빠가 성에 갇히게 됐는데 그 성에서 이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새의 깃털을 모아서 날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들이랑 같이 탈출을 해야 돼서 날개를 달고 연습을 막 했어요. 나는 연습을 했는데 이제 아빠가 절대 태양 쪽으로 날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태양 쪽으로 더 높게 날다 보니 그 아들이 날개가 이제 타서 바다로 떨어져서 이제 죽게 돼요. 그 얘기를 작품으로 제가 재해석을 한 건데 이거는 아빠의 입장에서 보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애도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좀 표시를 해봤고요. 고래 꼬리 부제가 돌아오다 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울산의 과감 아트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울산이다 보니까 주제 자체가 고래였어요. 고래는 사실 자주 볼 수 있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고래 꼬리에 담긴 그 뜻 자체가 행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그 행운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행운을 좀 담은 작품이기도 해요. 제가 전통적인 소재를 가져와서 쓴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희 그 속담 중에 그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 라는 그 속담을 가져와서 제가 만든 작품이에요. 뱀의 얼굴이고 이제 몸이 이런 돌기 같은 것들을 용의 소재에서 가져와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이거의 의미 자체가 일단은 저 같은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나 요즘 뭐 프리랜서 분들도 되게 많고 자기 거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뭐 회사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본인의 좀 아이덴티티를 더 많이 찾고 그리고 그런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이 작품에 녹여서 표현을 해봤어요. 제 작업 방향이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제 재해석하는 그런 컨셉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컨셉을 3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 주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막 좋아요도 막 놀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중이 좋아하는 컨셉을 나도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거 해야겠는데?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부터 원래 이런 쪽을 좋아했었었고 작품 방향성도 항상 그쪽이었어가지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계돼서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담으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약간 실이 주는 따뜻함도 있는데 저는 이제 색감을 넣을 때도 너무 쿨톤인가? 차가운데?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느끼면 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따뜻함을 어디선가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약간 뭐 민트를 써도 조금 따뜻한 민트를 써볼까? 이런 느낌으로 그 웜과 쿨의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 작품마다 다르겠지만 네네. 한 작품 완성하시는데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세요? 뭐 크기랑 도안에 따라 당연히 다르지만 그래도 한 달은 무조건 잡고 하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는 잡아야 이제 도안이 나오고 스케치 나오고 터프팅 하고 나면 또 이제 라텍스 발라서 말려야 되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마감 작업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캔버스에다가 제작을 맡겨야 돼서 제작하는 시간도 한 1, 2주? 그럼 적어도 한 달 반은 걸리겠네요. 사실 이 터프팅은 실 색깔이 너무너무 중요한 작업이어가지고 도안을 그리면 이제 그거에 맞는 색깔 선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실을 만들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네, 이 실이 사실 마음에 드는 색깔이 많이 시중에 없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디테일한 작업을 하시거나 저는 이 그라데이션 작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그라데이션이 너무 이렇게 툭툭 끊기는 색깔밖에 없어서 아, 안 되겠다,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제가 직접 염색을 하게 됐는데 일단 두 번째 색상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포지라고 이제 프레임에 천을 걸어요. 천을 건 다음에 거기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터프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프팅을 하면 이제 그러니까 색을 채우는 거죠. 다 색을 채우고 그 다음에 다 완성이 되면 라텍스로 뒷면을 마감을 해요. 이렇게 라텍스로 마감하는 건 어떤 마감을 한다는 게 지금 그 기포지에 실을 이렇게 쏘면 실이 뽑히게 돼요. 고정이 되는 게 아니어서 뽑히게 돼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라텍스로 한 면을 꼼꼼히 마감을 해서 실이 뽑히지 않게. 그래서 뭐 카페트도 보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 뒷면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잖아요. 그 과정. 그래서 뒤에 이제 마감을 한 다음에 다 이걸 말리는 데가 하루가 꼬박 걸려요. 근데 이제 큰 작업은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좀 고정이 되려면 마감을 또 이렇게 건조를 예쁘게 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자릅니다. 그 형태에 맞게. 만약에 이제 사각형이면 사각형, 뭐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이렇게 마감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정리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가위로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퀄리티에 나올 때까지 정리를 해서 이제 만약에 작품이라고 하면 캔버스 이제 제작, 액자 제작을 맡기고 아니라고 하면 이제 뭐 카페트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냥 깔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 무이실은
색감이 다양하다는 것, 정말 구간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색감을 잡아서 여러 가지 색상을 보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정말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색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색감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염색 자체가 30년 된 장인이랑 같이 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정말 신뢰도나 뭐 믿음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크릴사와 램스울사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색상은 한 54가지 정도 램스울사가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일단 아크릴사는 터프팅용으로 사실 만든 실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면적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램스울을 사용하기에는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돼서 저희는 아크릴사를 쓰고 있고, 램스울사는 아무래도 더 좋은 램스가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한 55%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아크릴사로 써서 뭐 발색이 좋은 장점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조금 더 퀄리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터치까지도 생각을 하시거든요. 작품에 이제 조금 더 좋은 재료로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다 해서 제작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뭔가 터프팅 하시는 분들에게 대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가격이 좀 나가서 제가 그러면 이 실을 뜨개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베이스가 저희 공장에서 염색을 하고 있는 실이 대부분 성분이 그 천연섬유예요. 그러니까 앙고라, 캐시미어, 울. 저희가 그쪽 천연 소재가 전문이어서 그래서 원래 아크릴을 취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때문에 이제 취급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저희 거래처들이 대부분 뭐 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니트 하시는 분들, 아니면 패션 디자이너들, 이렇게 패션 쪽이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신방직이라고 엄청 큰 업체가 있어요. 그분들이랑도 하고 있고, 지금은 한섬이랑 이제 리사이클링 소재 염색하는 쪽도 지금 개발 단계에 있고요. 일단은 이쪽을 이제 뜨개 분들에게도 좀 소개를 해드려보자. 너무 괜찮은데 아직 유명하지가 않고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서포터즈 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제품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치가 아무래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카페트도 아크릴사와 울사의 터치가 달라요. 그리고 그 내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아크릴은 푹 죽는다면 이제 울은 약간 이렇게 견고함이 있죠. 눌렀을 때. 만약에 이제 사용감으로 쳤을 때는 이제 울이 되면 땀이나 이런 것들을 흡수를 하고요. 같이 그냥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색상의 바리에이션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 저희가 색깔을 낼 수 있을까요? 하면서 연구를 하고 피peting 하면서 이 색깔을 일단 만드는 거를 해보죠. 근데 웬만한 색깔은 저희 다 만드셔가지고 저희가 30년 돼서 그냥 색깔이 딱 있으면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역할이에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고, 저는 제가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희 기사님들만큼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정말 오랜 내공과 이제 경험이 필요한 작업이고, 진짜 저희 기사님들은 진짜 대단하세요. 딱 보면 약간 뭐 핑크가 있어도 뭐랑 뭐 섞으면 되겠네, 몇 %, 탁탁탁 이게 써주세요, 데이터를. 그럼 저는 이제 그거 그대로 해서 보여드리는데, 그 한 방울, 미세한 그 한 방울이 색깔을 좌우하거든요. 그래도 혼나요. 너 이거 뭐 섞었지? 딱 잡아내시고. 이게 정말 색이라는 게 저는 주관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조금 따뜻한 느낌이 들어갔다? 같은 핑크인데
약간 따뜻한데? 약간 차가운데? 이거는 사실 감정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은 이제 기사님 분들만 할 수 있으신 거고, 데이터로 수치적으로 보시는 거는. 근데 저희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감성인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약간 따뜻한 블루, 뭐 차가운 블루 이런 거는 딱 하나로 색깔이 이렇게 많아? 그거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염색 회사이기 때문에, 염색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컬러로 승부를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원래 이게 색깔이 지금 다 차 있었는데 좀 빠진 색상도 있고 더 채워 넣을 생각이기도 하고, 더현대에서 팝업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80가지로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시면 더 많은 색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현대 5층에서 저희가 팝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3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네, 이렇게 17일간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제 저희 팝업에는 주제 자체가, 컨셉 자체가 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무이실을 사용을 해서 진짜 어디든 다 쓸 수 있고, 이렇게 예쁘게 발색이 될 수 있고,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 용도에 제한이 없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을 터프팅용, 뭐 뜨개용, 뭐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실은 다 쓸 수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작업을 하든 색깔이 너무 중요한데, 만약에 저처럼 색깔이 주변에 원하는 색이 없으셨거나 찾던 색깔이 딱 없으셨다면 오셔서 내가 원하는 색깔 있나? 이렇게 해서 오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실을 가지고 계셨는데 나 2개만 하기에는 좀 아깝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뜨개 실을 다른 데도 쓰고 싶은데 나 이거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러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 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는 팝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8분의 작가님들이랑 이제 저희 무이의 실, 그리고 무이의 컨셉, 정돈적인 컨셉을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정말 재밌는 작품들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같이 오셔서 좀 체험해보시고, 이 작가가 이번에 새로운 컨셉으로 협업을 했네? 이런 재미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지. 일본 시부야 모디백화점에서 팝업 전시를 하셨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그것도 저희 그 터프팅 협회에서 가게 된 건데, 공예 장인 이런 거는 일본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본 작가들이랑도 같이 콜라보를 했어요. 근데 일본 분들이 정말 감탄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저희의 그 마감? 한국인들 또 얼마나 꼼꼼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한국 소비자들이 엄청 예민하거든요. 되게 깐깐하고 돈 쉽게 안 쓰세요. 근데 진짜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제 작품을 하면 이렇게 뒤집어 봐요. 뒤에 마감을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일본 분들이 저희의 그 마감법을 보시고 정말 감탄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한 거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백화점 팝업은 작품을 팔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제 작가분들이 굿즈 같은 거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근데 제가 나는 그러면 전통인데 뭐를 해야 되지 하다가, 그럼 김밥을 해가야겠다, 나는 한국을 좀 알리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김밥이랑 그 전, 뭐 호박전, 뭐 버섯전 이렇게 세트를 해서 갔었는데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김밥이 인기가 캐대언 짱이에요. 일단은 저는 제 거를 막 좋아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랬고, 에피소드가 하나 있긴 한데 이거 약간 사담인데 괜찮아요? 대학교 때 딱 20살 됐을 무렵 친구랑 같이 일본 여행을 갔어요. 도쿄 여행을 갔는데
언어가 하나도 안 되고 뭐 무섭잖아요. 아는 친구, 지인 중에 일본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너 일본 친구 있니? 했는데 있대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어를 너무 잘하고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가서 만나? 이렇게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저희를 픽업을 하러 와서 저희를 정말 관광을 다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뭐 어리니까 부모님이 저희를 이렇게 태워서 같이 셋이서 막 이렇게 관광하고 뭐 도쿄타워 보여주고 그때 뭐 불꽃놀이가 있었거든요. 도쿄 불꽃놀이가 정말 줄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께서 줄을 서서 저희 보여주신다고. 그리고 막 집에서 재워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너 시부야에서 뭐 팝업해? 이러면서. 근데 진짜 그 이후로 처음 보거든요. 거의 15년 됐죠? 애기랑 같이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저 팝업을 보러.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너무 고마웠고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래서 저는 그 팝업이 너무너무 기억에 남고 사실 고민했거든요. 참가를 할지 말지. 뭐 스케줄도 그렇고 거기 가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뭐 제품들도 가지고 가야 되고 사실 엄청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기서 수업도 하고 계시죠? 어떤 수업 진행되는지 한번 소개해주세요. 지금 저는 터프팅 취미반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데이 클래스는 제가 시간이 되면 하고 있어요. 저는 취미반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조금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는 작품을 디테일하게 좀 깊이 있게 터프팅과 이 작품을 좀 섞어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려면 사실 이게 단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저희 취미반 분들은 그 월 단위로 끊어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총 4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완전 초보자가 네네. 4회면 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 도안 성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4회 안에 만들 수 있는 도안을 저랑 같이 조율을 일단은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정규반이 이제 초보자분들을 같이 하는 게 정규반이고 이제 취미반 분들은 한 달 안에 끝내지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뭐 이번 달에 하지 못하면 다음 달 이렇게 계속 그냥 함께 이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을 같이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터프팅은 동적인 예술이에요.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앉아서 그림 그리는 것과는 또 다른 생동감이 있어요.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팔 운동이 됩니다. 팔 운동이 정말 잘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이 다다다닥 하면서 쏘면서 올라가는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리고 이게 속도감이 있어서 성취감이 바로바로 느낄 수 있어서 아마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를 다 이렇게 컬렉트 해놔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전시를 보러 갔는데 그냥 아예 다른 분야여도 뭐 조각이나 파인아트는 아예 달라도 저 색감이 예쁘다 하면 찍어놓고 아니면 저 형태가 예쁘다 하면 찍어놓고 그리고 저는 최근에 그 케이크를 봤는데 어떤 케이크를 그분이 1호로 봉도로 케이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 보면서 정말 너무 예쁘다, 너무 대단하시다 이러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냥 평소에 일상에서 보는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영감이 되더라고요. 일단 저는 저희 무이 스튜디오 무이실을 알리는 게 가장 큰 목표고 그냥 정말 없는 색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기 가면 그 색 있잖아. 무이실 가면 색깔 있을걸?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컬러에 탑 오브 탑이 되고 싶고 컬러하면 무이실 이렇게 딱 됐으면 좋겠어서 그게 저의 가장 큰 목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로서의 목표는 일단 제 작품이 널리 알려져서 사실 유명해지고 싶은? 아,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이 모든 게 터프팅이 중심이에요. 터프팅이 중심이어서 이제 실도 나오게 된 거고, 이게 중심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 모든 일상이 중심이 터프팅이어서 이것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밥을 먹어야 되네. 약간 더 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밥을 먹고, 그래서 저한테 터프팅은 약간 원동력이기도 하고 제 일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저도 뭔가를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아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원동력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기도 하고, 이게 공정과 뭐 시간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품 가격이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 기준보다 많이 높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이라고 하면 이 정도 가격이 납득이 되는데 왜 터프팅이 이렇게 비싸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제 작품에 대한 그 가격 의뢰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판매를 하지 못한 거는 이제 그런 가격 문제, 가격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터프팅이 그렇게 대중화된 예술 분야가 아니어서 라는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터프팅이라는 작업이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요, 정성과. 근데 이 분야 자체가 너무 비주류다 보니까 아직은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건데, 저는 좀 이게 대중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 노고를 알아주시고 이 작품의 가치를 좀 알아주셔서 이게 좀 터프팅 작가분들도 많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는 해요.